자,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요. 체육대학교 입시 준비생이었어요. 좀 젊은 어린 친구죠. 그런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악화되는 오른쪽 고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큰일 났죠. 운동을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니까 달릴 때 서해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해져서 훈련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와 같이 보여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알아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보시면 저와 같이 화살표 부위에 뼈가 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뼈가 튀어나왔다, 충돌이 된다, 뭐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은 볼소켓 관절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고 저와 같이 불룩불룩하게 튀어나오면 부딪힐 수 있다는 개념이 고관절 충돌, 대퇴비구 충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핏 이 친구는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충돌 때문에 아프구나, 큰일 났네, 운동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사들은 검사가 중요해요. 신체 검사, 이학적 검사라고도 하죠.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뒤틀어보고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충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촉진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해보는데 저와 같이 골반 안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악악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불편해하고. 그거는 관절 속이 아니거든요. 관절 속이 아니라 관절 바깥에 뭔가 근육에 이상이 있다고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과도하게 굽히고 살짝 틀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고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양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의하에 MRI를 촬영을 했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저 근육을 장요근이라고 하는데요. MRI를 찍을 때 뭔가 제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 화살표로 표시한 까만 굵은 선, 저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MRI상에서 저 부분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의 건이에요. 건은 이제 힘줄입니다. 장요근 힘줄. 저게 저렇게 굵게 보입니다. 일반인 분들도 당연히 힘줄이 있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 힘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를 내고 힘을 내고 막 순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굵어진 이 힘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MRI 상에는 뭔가 하얗게 보이는 염증 같은 것들도 지금 관찰이 되는 소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MRI 상에서 보통 저렇게 진한 회색으로 보이고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면은 저 앞부분에 뭔가 허옇게 보이는 것들을 소위 쉬운 말로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혈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저 장요근 힘줄, 장요근 근육을 주행 경로를 보면 저와 같이 굽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각도에 저 힘줄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활동에서는 그게 뭔가 자극을 받지는 않는데 이 친구처럼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또 역시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했을 때는 저 부위의 심한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통증의 원인이 저 근육의 과도한 사용과 마찰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MRI를 볼 때 좀 귀여운 사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해봤는데 보시면은 까맣게 동그라미 친 저 까만 동그라미가 힘줄이에요. 저게 실제로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굵어진 겁니다. 많이 발달을 했죠. 힘을 낼 수 있게. 근데 주변으로 볼록볼록 귀 모양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저게 미키마우스처럼 보여서 저는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장요근 주변에 생기는 점액낭염이에요. 점액낭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겨서 저와 같이 부풀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MRI 상에서 저렇게 보일 정도로 이 친구는 상당히 심한 정도의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아까 엑스레이 상에서 대퇴비구 충돌, 고관절 충돌을 일으키는 캠형 변형이 있었지만 그와는 관련이 없는 통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대퇴비구 충돌이나 고관절 충돌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 사진상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측 장요근 건염과 점액낭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을 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운동을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존적 치료,
소위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앞두고 운동 강도가 더 세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서 이제 절뚝일 정도가 돼서 이대로는 입시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된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주사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주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측 장요근에다가 주사를 직접 주입을 합니다. 지금 그림과 이제 영상을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 저렇게 가느다란 요거예요. 요 바늘입니다. 오, 무섭죠.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뾰족한 긴 바늘. 고관절이나 골반에는 피부 조직이 깊숙하기 때문에 짧은 바늘로는 못하고 이와 같이 굉장히 길고 가는 바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찔리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주사를 놓는 방법은 또 의료진들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초음파를 사용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뼈에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뼈를 회복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주사를 놓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영제를 사용해서 조영제를 먼저 주입을 하면 보이시죠? 위아래로 쭉 퍼져 올라가는 거. 저게 바로 그 장요근의 힘줄의 경로예요. 저 장요근 힘줄을 따라서 쫙 퍼지는 게 보이면 주사 위치가 잘 들어갔구나라고 하고 그 부위에 필요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오늘은 주사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경우마다 너무 다르고 사용하는 주사액이나 치료제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주사액이 어떤 주사가 들어가는지는 뭐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하게끔 보여드린다면 사타구니 쪽에 저렇게 주사를 놔요. 좀 무섭죠. 저 부위가 사실 겁나기도 하고. 근데 그 피부를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은 저와 같이 근육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로 퍼져나가는 장요근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요근 건염, 장요근 점액낭염에서 주사를 놓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자, 근데 주사가 다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주사 맞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나?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소위 도수치료, 물리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오남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되면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도수치료팀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운동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주 종목은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제트런,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등등 굉장히 과격하게 단기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운동할 때마다 고관절 압촉, 사타구니 통증, 표준어는 아니지만 되게 찝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찝히는 느낌과 함께 연발음, 뭔가 빡빡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 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하시는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이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그 발에 어떻게 각도가 차이 나는지 보이세요? 왼쪽은 이렇게 딱 있는데 오른쪽이 다리가 이렇게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관절에 뭔가 근육에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아파서 안쪽으로 못 모을 수도 있고 근육의 강도의 차이가 있으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외회전근이 내전근에 비해서 발달이 되고 그 서로 강도가 다르니까 이게 휙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서 똑바로 서서 찍을 때 뭔가 구부정한 모습을 보여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소위 코어 근육이나 근육들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딱 똑바로 서야 될 텐데 운동하는 친구인데도 이렇게 뼈 사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걸 보면은 뒤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웨이백이라는 자세라고도 하고요. 이제 골반이 후방 경사가 있을 때 등이 구부정해지고 골반이 뒤로 젖혀지는 저와 같은 자세를 이 친구는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지친 거죠. 굉장히 많이 지쳐서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고 다리도 이렇게 휙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모식도를 보여드리면 가운데 그림처럼 골반이 아주 정상적인 각도로 있을 때 장요근이 저와 같이 이제 각도가 있는 걸로 이제 주행 경로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별로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처럼 후방 경사를 하게 되면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니까 뼈가 펄록 튀어나온 부분에 이 장요근이 자극을 받아서 훨씬 자극을 받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운동 강도도 많고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데 후방 경사가 되면서 골반이 균형이 안 좋아지면서 그 자극이 더 심해지니까 이와 같은 염증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이를 교정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열심히 도수 치료도 받고 주사 치료 후에 치료를 받았더니 운동을 일단은 심하게 하지 않아서 통증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다시 강도를 높여서 일주 뒤에 마지막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주사를 자주 놓지 않아요. 절대로 계속 놓는 주사 치료가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도수 치료를 유지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결과 놀랍습니다. 진짜 저희가 뭐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턱 누워서 찍었는데 이렇게 휙 돌아갔던 다리가 돌아왔어요. 저렇게 균형이 맞아진 거죠. 안타깝게도 서서 찍은 사진은 비교를 못했는데 똑바로 섰을 때도 균형이 잡힙니다. 의식적으로 본인도 골반을 전방 경사를 유지하려고 하고 코어 근육과 여러 밸런싱, 균형 잡는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첫 외래 방문하고 8주 뒤에 이분은 시험도 무사히 마쳤고 통증도 거의 없이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사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물론 치료가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